안녕하세요. 강원교육 맑음 한유진입니다. 매년 선거철이 되면 토론이 큰 화제가 되곤 합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대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스탠딩 토론, PT 토론 등 다양한 시도는 있었지만 비방과 말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 현장 곳곳에 퍼지고 있는 토론 문화 덕분인데요. 생생 교육 현장에서 그 모습 소개합니다. 토요일 아침, 원주교육지원청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2주에 한 번 열리는 토론 수업 때문인데요. 대체 얼마나 재밌는 수업이기에 주말 꿀잠까지 포기한 걸까요? 그런데 모두 반에서 개인별 역할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역할에는 찬성자, 중립자, 반대자, 관찰자 이렇게 4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찬성과 반대를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여받는다. 중립과 관찰이라는 역할이 추가된다. 여느 토론과는 굉장히 다른 규칙입니다. 토론의 방식 역시 흥미롭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서로를 공격하고 대립하는 대신 중립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찬반 토론 같은 경우에 대립적인 의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두마음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중립자를 두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잘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권위와 위기가 강한 우리 사회는 사실상 토론 문화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론을 말싸움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상대를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토론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시키자는 게 이 수업의 큰 그림입니다. 처음에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는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고집이 센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토론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이 자기 주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야지만 자기 주장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다른 친구 얘기를 잘 듣고 또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토론이란 거는 그저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토론이 상대방의 말도 존중해지면서 들어주는 걸 알았어요. 5월부터 8회차로 예정돼 있던 수업은 종강 후에도 계속된 아이들의 요청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수업이었다면 힘들었겠지만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저희는 강원토론교육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이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토론 학부모 연수를 받고 난 후에 좀 더 이거를 내 아이에게 더 나아가서 원주, 강원도 전체에 협력적인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 모두가 강원토론교육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토론교육협동조합은 원주, 춘천, 인제, 양구 등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모임을 통해 함께 토론 공부도 하고 어린이 토론 수업 등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춘천 모임에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시연해볼 계획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편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 입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유전자 변형 시험 재배입니다. GMO 생산 과정 중에 유전자를 삽입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기형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충분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미래학자들은 2050년의 세계 인구는 9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때까지 농업 생산량을 지금의 2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적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해내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의 유전자 변형은 불가피합니다. 책은 물론 논문까지 뒤적이며 토론에 임하는 엄마들.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토론이었을까요? 영어, 수학학원에 보내는 게 성적을 올리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국어나 영어, 수학 이런 학원에 보습 학원에 더 다니거나 과외를 한 번 더 하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원리를 알아야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말하는 것을 더 잘 기억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더라고요. 듣는 것은 금방 휘발되는 반면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론이 이렇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학력에도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은 지적인 성장에도 도움을 주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독서 토론대회. 키워드는 협업이었는데요. 찬반을 나눠 경쟁하는 토론이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협력 토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의 기준도 명확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토론의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소외된 구성원은 없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협력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했는데요. 왜 이토록 협력을 강조하는 걸까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협력적인 방법으로 내 잘못이 있다면 내가 오류를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주장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도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협업 능력을 꼽았습니다.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술이 융합되는 4차 혁명의 시대엔 개인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협력 토론은 사회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전쟁과 압축 성장의 역사 때문에 이념 대립을 겪어온 대한민국. 토론 문화가 확산된다면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은 줄어들겠죠. 토론은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토론 교육이 널리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학교 안과 학교 밖이 협력하면서 즉 우리 선생님들이 실천을 하고 또 학교 밖에서는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들을 밟아야만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지적 성장과 합리적 사회를 향한 첫발. 토론 교육이 불러올 커다란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때로는 통일된 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학교 밖에서 먼저 시작된 토론 문화,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해 선발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신입생은 지역에 상관없이 총 3개 유치원에, 재원생은 2개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입학 추첨은 교육감이 직접 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3일 강릉 옥천초 운산분교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한 리틀 빅스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사라져가는 작은 학교를 지키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가수 박완규, 이은미 등이 출연해 호응을 얻었고 운산분교 전교생 14명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벌써부터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독감 유행 시기인데요. 고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